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박진영입니다. 뉴스 하이브리드 오늘이 이제 10번째입니다. 예. 실제로 한두 개 더 하기는 했는데 그 분량 작은 거는 제가 점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이제 횟수로는 10회가 됐습니다. 어, 참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것 같다. 예, 요즘 워낙 다이내믹 코리아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뭐 민주당도 뭐 뒤숭숭하고 막 엉망진창이고 막 또 이따가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요즘 또 흔히 말하는 시사 유튜버들의 순환기입니다. 순환기. 근데 어 이게 주기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슨 건이라고 낮 1시에 하는 너 구독 많이 늘었더라. 응? 응. 시류에 영업해갖고 그 뭐 거의 보니까요 무슨 뭐 감별사예요. 자기가. 응. 그런 거 하면은 너 지금은 좋을지 몰라 너 망해 임마. 응. 조심해라 땡땡호. 응. 아주 감별사도 막아 누구는 뭐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을 거고 누구는 진정한 충신이고 야 그걸 네 어떻게 알아? 네 궁예냐? 어? 야 시사건건인가 사사건건인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가 국짐에서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 고성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성국이. 어? 너는 윤아가인이 아니지. 제명. 너는 좀 모자라도 일로 와. 이제 그런 정치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나경영하고 싸우는 건 꼭 이겨. 뭐 정진홍가 뭐 그래요. 근데 조심해. 아주 위험해 보이더라야 너. 뭐 제가 남이 채널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확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그 감별사 무슨 진호 씨처럼 팍팍 느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가 좋단 말이에요. 확 늘 때가. 예,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죠. 예,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 한 5시 반쯤 됐어요. 저녁. 예. 원래는 오늘은 뭐 거의 정치 얘기만 하고 말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300억 307억이죠. 정확히는. 근데 여기 지금 수경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이제 노시환이가 아마 내년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 가는 걸 보장을 받았나 봐요. 근데 우선 변수가 있죠. 메이저리그 구단이 받아줘야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이거를 그 송성문의 계약이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화 계약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포스팅으로 간다. 그러니까 한화가 보내주는 거죠. 그럼 돌아오는 것도 하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11년에 307억이라고 돼 있는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수요일에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알아보고 근데 키움의 송성문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게 되면서부터 그 계약은 없는 거죠. 단 키움으로만 돌아오는 거고. 근데 이 노시왕 같은 경우는 저게 아마 A안 B안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를 가려고 하다가 좌절이 되면 그냥 11년 쭉 가는 거고 메이저를 갔다가 오고 나면은 뭐 이제 남은 10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그 좀 한화 이글스가 항상 보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땐 판때기를 키워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자면 항상 오버페이를 하면서 다른 구단들도 아주 머리 아프게 만드는 대표적인 팀이죠. 그죠? 예, 근데 11년에 307억은 물론 프로니까 돈 많이 받아야 되고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게 가고 있는 거냐? 항상 좀 오버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은 좀 되죠. 참고로 말하자면 이제 저희 그 단톡방에는 이제 엘바들이 많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 우리 특히 그 수유리 무상 씨가 형 만약에 문복이 형이 10년 달라 그러면 저 같으면 쫓아냅니다. 나가 이 새끼야. 그럽니다. 아직 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오늘도 39개 정도의 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늘어지고 이런 거 없이 빠바바바바바바박 나갈게요. 예. 어차피 중간중간에 그 시사 유튜버들 얘기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카카오로 카드 뉴스를 만들다 보면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에 30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개짜리 하나, 뒤에 9개짜리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진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 우리 김영민 의원, 예,
나경원이랑 며칠 전에 붙었어요. 왜 붙었냐? 야, 니네 대표가 십성열 그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뭐 무죄 추정이다 뭐 이따 헛소리 하더라. 니네 그러다가는 이제 국힘 위원 정당의 토대가 마련됐어. 이제 우리 나여사 특유의 넌 조용해, 넌 조용해.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아니 만약에 우리 십성열 씨가 일반 범죄를 저질렀으면 장동영 말이 맞죠. 내란입니다. 내란. 거기에다가 외환도 있어. 거기에다가 중요 경제범죄도 있어. 앞으로도 재판받을 게 몇 개 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거죠. 일단락이 됐다는 거지 아직 여조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후지다는 요즘 문제 많다는 재판부가 이진관 판사한테 배정 안 받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십성열 씨는. 근데 그 외의 판사들조차도 전부 야 이건 내란 맞아. 응? 그러니까 지규현이 정말 자기 건에는 희대의 이상한 판결을 해보려고 계엄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국회에 와서 군인을 데리고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근데 어떻게 여기서 1심과 무죄 추정이 나옵니까? 예. 그리고 하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국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해서 안 당할 거야.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냥 세 보이는 척만 하는 거다. 지방선거 전까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방선거 때의 국힘 지지자들과 2년 뒤 총선 때의 국힘 지지자들이 과연 같은 지지자일 것인가? 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조금 정신 차리고 당대표만 좀 중심 잡고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잘 풀려갈 이건 것 같은데 아직도 보면 말입니다. 좀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껌껌이서부터 시작해갖고 왜 우리 대표를 괴롭히지? 우리가 뽑은 대표인데 야 대표가 그러면 뽑혔다고 선빵 날리는 거는 다 되냐? 근데 논리가 이래요. 어떤 논리냐? 대표가 선빵 날리는 건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뒤에 너희들이 아각대고 지랄하고 이상한 모임 만들고 니들이 나빠. 거꾸로 말해볼게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만약에 모임을 만들고 강득구나 이현주가 지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죠. 싸움은 항상 누가 선빵 날리냐요. 응? 선빵 날리신 분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정 대표만 선빵을 날리고 끝났다. 그랬으면 또 몰라. 당대인 난다긴다는 좌총령 500거 다 끼어들었잖아. 유시민 끼어들고 김어시 끼어들고 오늘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죠. 김어시 방송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딴지파 쪽에서는 그러신 거예요. 알기 쉽게 딴지파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새끼들 저쪽 그 뭐 공소 취소파들이 지랄하니까 쫄아갖고 안 나온 거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달까요? 그리고는 한참 잘 나가는 채널 작살이나 넣어놓고 있냐? 남촌동이 순식간에 2만 명이 그거 당신들이 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짤 준비돼 있으니까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이 지금은 뭐 센 척하고 있습니다만 저 아줌마가 그렇게 센 척했으면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죠. 안 합니다. 그건 뭐냐? 지금은 일단 아가인들 눈치 좀 봐주고 2년 뒤 총선 때는 전혀 새로운 판때기에 제가 예상하는 전혀 새로운 판때기는 뭐냐? 그럼 윤 어게인은 싹 다 사라지고요. 이제 물밑으로 숨겠죠. 사라진다라고 보기는. 그럼 이제 철저하게 이제 계급 투표로 또다시 갈 겁니다. 자 부자들 모이세요. 예. 그 새 지지층을 긁어 모으려고 할 거예요. 보나마나.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직들과 2년 뒤의 이직은 제가 볼 땐 최소한 절반 이상은 물갈이가 돼 있을 거다. 혹은 잠수 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짤. 자, 이거 제가 알려드리려다가 놓친 건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드디어 해고됐죠. 예, 해임. 근데 회사로 치면 해고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그 이사회를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제각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거죠. 저렇게 해임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금도 못 받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아저씨는 해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빵에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 입에서 뭐 솔직히 우리가 독립한 게 뭐 외세 덕분이지 뭐. 예.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당연히 누가 꽂았다? 십성열이 꽂았다. 근데 아마 김건희가 꽂았을 거예요. 탬버린이. 예. 진짜 그러니까 십성열 정부 때 인사가 다 개판이었는데 그 중에 특히 더 개판이다.
그럼 그건 거의 김건희 픽이었다가 정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가시밭길만 걸으세요, 우리 홍석이 형. 예, 갈 길이 멀어요. 자, 경위 마지못해 사과는 했습니다. 근데 구국의 결단이다. 아이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하게 하지 말고 재판 잘 받길 바래요. 그리고 2심 때는 무기가 사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매직을 체험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1심 무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무기 징역이에요. 노가다를 떼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사형이 나왔어요? 사형수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왜? 사형당할 거니까. 예. 그래서 네 건강 관리도 할 겸 그리고 일을 해야 알코올성 치매 및 선망 증세가 서서히 나아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되겠죠. 예. 일단은 징역 잘 하시길 바래요. 일해야 돼. 놀면 안 돼. 자, 그리고 요거 아주 지금 난립니다. 이 전환기 음악회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좀 감이 슬슬 떨어지나 봐요. 3월 2일이 계약인 줄 알았는데 바뀌었죠. 예. 3일절이 주말에 낑겨 있는 바람에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3월 2일 날. 그래서 아마 우리 전환길이가 길이길이 전환길이가 3월 2일 날 내가 자유음악회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저기서 빠그러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나간다 그랬어? 너 이 새끼. 특히 이제 태진아 씨하고 우리 저 이재용 아나운서. 예. 내가 언제 나간다 그랬어? 응? 그리고 네가 하는 건지 몰랐지.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또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광훈마저 빵에 간 이만항에 전환길도 좀 빵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1,000억 원을 모아달라. 그러면 건국 펀드를 만들어갖고 나라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정부를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일단 어디다 세울 거냐. 널 누가 받아주냐. 임시정부라면 하다못해 뭐 어느 그 외국의 도시라도 나가서 거기에다가 뭐 내각을 꾸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주권을 상실당한 상태도 아니고 그런 건 임시정부가 아니고 반군 정부죠. 괴뢰 정부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 자, 그리고 1,000억을 모읍니다. 모으는 순간 이거는 유사수신 사기죄가 돼요. 예.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나라 이름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북한하고는 당연히 통일해야 되고 만주도 먹어야 되고 몽골까지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 고구려의 땅, 발의 땅을 찾겠다 이건데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 외환죄예요. 왜? 전쟁을 도발하는 거니까. 이쯤 되면 이건 빵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러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모르겠는 건 그러면 저런 제정신이 아닌 고성국이나 전환길이한테 끌려다니는 그럼 장동혁이는 또 뭐하는 새끼냐. 예. 그러니까 국짐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 진짜 오늘만 사는 애들 같아. 오늘만. 예. 그래서 이 지금 3.1절 기념 자유음악회가 지금 난리 개난리예요. 일단 특히 그 태진아 씨, 우리 진아 형은 감각이 있죠. 예, 감각 있는 형이에요, 저 형. 시류를 얼마나 잘 타는 형인데. 그래갖고 옛날에 견모 배우하고 주식 갖고도 장난도 좀 치려고 했고, 예? 이거 젊은 시절에는 현대건설 사장을 갈아치우는 바람에 사장 부인께서 우리 진아 형하고 바람나는 바람에 그래서 새로운 현대건설 사장이 안녕 이명박이다. 역사를 바꾸신 분입니다. 이명박이 출세길을 달리기 시작한 게 바로 태진아 형 덕분이에요. MB 정권 탄생 1등 공신이에요. 숨은. 근데 저런 형이 아무런 판단도 없이 아무런 겐세이도 안 보고 그냥 덜커덕 전환기 음악회에 간다고? 전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뱅크 윤신의 조장혁 어떡할 거야? 빨리빨리 입장을 밝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들이 일찍을 하든 이찍을 하든 뭔 상관이냐? 상관은 없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찍 연예인들의 특징은 보면은 둘 중 하나예요. 꼭 옛날에 이승만 때 임화수처럼 그냥 어용 연예인 아니면은 저렇게 극우 연예인.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보수 연예인이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미국 정통 공화당주의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민주당도 존경하는 연예인 겸 배우 겸 영화 감독이에요. 그렇게만 하라고. 예? 근데 특히 야인 시대에 나왔던 이마소로 나왔던 최준용 씨라고 있어요. 예, 멸공반점. 그러니까 욕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중국집 하면 되잖아요. 뭐 멸공반점 무슨
아무튼 뭐 방공짬뽕 그게 뭐야 그게. 예. 누가 뭐 그러면 꼭 자기들한테 뭐라 그래. 아 우리의 뭐 표현의 자유 사상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요. 공동체 파괴행위예요. 좀 그런 것 좀 구별이나 하고 활동을 하든가. 최소한 일찍 연예인들은 그런 짓은 안 하잖아. 저도 일찍 연예인 중에 이렇게 딱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저 줄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블랙리스트 운영 안 하고 남 갈구지 않고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파괴하지는 않아. 그 룰은 지켜라 좀. 이 일찍 연예인들아. 특히 그 시원시원한 놈 너. 어디서 되도 않는 사자성어 배워갖고 어? 너 사실상도 1심 판결 불복한 발언을 한 거야 연예인으로서. 잘 생각해 시원시원하네 너. 응? 뭐에 미쳐갖고 내 그런지 모르겠다만. 자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에요. 예, 전우용 교수가 파묘를 당했습니다. 때는 언제냐? 2018년이에요.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이재명 씨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기 망상 따위나 믿는 저열한 존재라 판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미치듯이 빨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언년이 함부로 파묘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현주 씨는요. 조만간 평가를 받을 기회가 와요. 오늘처럼 뭐 매불쇼 나와갖고 그거 말고 분명히 뭔가 일을 맡아요. 그러면 그때 지금의 청래형처럼 탈탈탈탈탈 털릴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큰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못했다. 그럼 끝입니다. 예? 뉴 이재명인지 신 이재명인지 다 좋은데 이재명 대통령 특징을 그렇게 모르겠어요? 응? 과거보다는 지금 내가 일을 맡겼을 때 일을 못한다. 그리고 일을 멍청하게 한다. 그럼 산림청장처럼 날아가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음주운전했다고 바로 면직을 시킨다. 예, 좀 놀랬어요. 저도 솔직히. 그러니까 어설프게 파묘를 하면 사람 심리가 어떠냐? 그래? 너네도 한번 파묘당해 봐라. 파묘당할 게 더 많다고. 더 많아요. 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나 유시민 되기 싫어함? 이것까지 파묘됐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막 무슨 젖가슴 얘기하고 무슨 리모컨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파묘 당한다니까. 난 아싸 누구 하나 파묘했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요즘 같은 이 SNS가 난무하는 시대에서 내가 어떤 뻘짓 어떤 말을 했는지 나조차도 모를 때가 수두룩 빡빡인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예. 자 그다음 갑자기 야구 박건우. 예, 이 박건우는 NC 박건우 맞습니다. 매형이 새롭게 시작을 해요. 예, 장팔팔 장원준의 야구 교실. 근데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카카오톡 아이디하고 뭐 네이버 블로그 여러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야구 교실은 어느 동네에서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동네 이름은 없어요. 예, 근데 아무튼 뭐 장원준이 이제 뭐 투수 쪽으로 했고 야구 교실을 하겠죠. 예, 뭐 기왕에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여기도 나와 있죠. 투수 전문 야구 교실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라면 장원준 유니폼을 2개 버전으로 올리죠. 롯데 버전, 두산 버전. 근데 센스 없게 두산 버전만 올렸다. 예, 이러면 이제 롯데 팬들은 또 상처받죠. 예. 자, 요거 벌써 수술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전 대표가 사면이 무죄가 되자마자 특히 왜 조국 사면됐을 때는 그 다음날 바로 불러갖고 대권 어떡할 거예요? 하하 했던 김어씨 왜 송영길을 안 부르죠? 대놓고 얘기해서 난 송영길 마음에 안 들고 싫다고. 아직도 뭐 아무 움직임이 없죠. 그런데 언론들은 뭐하냐? 야 그럼 송영길이 왔으니까 당연히 개항을 나가겠네.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왜냐하면 송영길이 나오던 김남준 대변인이 나오던 누가 나와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까지는요 후보만 잘 뽑아놓으면 지금 국짐이 출마를 기피하는 지역이라고. 근데 마치 송영길을 대표가 하겠다는 건 일단 복당 신청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복당한 사람이 뭐 내가 뭐 개항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냐? 원래 그분 전셋집이 개항이 있어요. 그래서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무죄인데. 완전 무죄인데. 그거 한 건데 뭐 물론 그렇게 오비락이라고 오해받을 수는 있겠죠. 저 개항을 나오려고 해도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너 이제 나가면 육선인데 좀 너무하지 않냐? 근데 저는 그 말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쭙고 싶어요. 그럼 송영길이 계속 내내 육선만 거기서 했습니까? 예. 자기 지역구 양보도 하고 서울시장도 한번 나가고 그런 서사가 있잖아요. 왜 그런 서사들은 무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기 지역구만 미친 듯이 지켜갖고 거기서만 헤쳐먹었던 대표적인 건 지금은 안 계시지만 JPAU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이런 인간들이지. 어떻게 송영길을 그 자리에서 육선을 또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지역구 이재명한테도 줬고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도 줬고 왜 배지 달아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결국 맞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배지 없는 동안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나가지 않았습니까?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밑에 애들이 돈 먹고 돈 뿌린 거 제가 덤태기 써갖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죄로 1심 또 일부 살았어. 그때 2심에 완전 무죄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 다 확 날아가고 개항이 또 나오려고 그런다고? 그렇게는 말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확정도 안 됐답니다. 아직. 왜? 지금 김남준 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나갈 때가 많아요. 왜? 찬대영이 인천시장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동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개항이 또 얘기가 나온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 찬대영 지역구를 김남준 대변인이 물려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정해진 거 없대요. 예, 언론이 또 미리 앞서간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동계올림픽 얘기를 살짝 또 해야겠죠. 이제 아까 전에 폐막을 하긴 했는데 우선 좀 JTBC 야 니네 혼자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이 새끼들아. 야 국기도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이놈 새끼들아. 그리고 일단 방송 역량도 안 되고 사건 반장이 올림픽 중계하면 되겠어. 자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뭐야 그랬는데 그래도 쇼트랙이 먹여 살린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림픽 나가면은 믿고 보는 양궁 거의 이런 식이죠. 특히 이제 김길리 선수, 예, 그리고 이제 최민정, 예, 맞아요.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일 게 맞습니다. 개고생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길리로 좀 세대 교체가 된 것 같고, 남자 쇼트트랙 쪽은요, 그 황대현이는 좀 양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임효준이 린샤오준이 되게 만든 장본인인데 근데 이 황대현의 특기가 뭐냐 잘 잡아뜨리죠. 예. 그래갖고 이제 쇼트랙 중에 박지원이라는 선수도 있어요. 막 걔도 막 잡아뜨리고 임효준도 잡아뜨리고 막 뭐 바지 벗기네 뭐하네 했다가 애 막 법정 싸움하게 했다가 결국 출전길이 막히니까 중국으로 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참 많이 바뀐 게 옛날에는 그 안현수가 빅토르 안이 됐을 때만 해도 이 배신작 개새끼 쌍놈의 새끼 추가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야 임효준 넌 이해한다. 근데 이제 임효준도 사실상 이번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 그러지 말고 또 다시 한국으로 와라.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 법상 근데 우리나라만 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인이 됐어요. 근데 한국인이었다가 다시 일본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인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새끼가 그래서 내 원래 국적을 재취득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우리 임효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엔 좀 오해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 황대현이랑 얽힌 사건을 보니까 그럴만 했겠다. 사실 빅토르한 안현수도 그럴만 했겠다.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거였죠. 야 너는 어차피 몇 번 메달 딴 거 있으니까 짬짬을 해갖고 거의 코치 새끼들이라는 게 저주기를 종용한 겁니다.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스포츠에서 그죠? 예. 그래서 뭐 사실 그리고 깨놓고 말하면 중국 국적 그냥 유지한 채로 한국 돌아와요. 뭐 그것도 상관없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제2의 인생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은 좀 해 봅니다. 예.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 어찌 되었던 의외의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팍팍 튀어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스노우보드 쪽이었죠. 예. 근데 그냥 거저된 건 아니더라. 예. 특히 우리 그 동빈사마 정말 애 많이 쓰신 건 같은데 돈도 좀 많이 들어갔고 그죠? 그러다 이제 도박 사인방이 홀라당 말아먹는 바람에 아휴 크보가 오늘 잽싸게 그 상벌 위원회는 했습니다. 50경기, 30경기, 30경기, 30경기. 예. 이 중에 50경기는 누구냐? 너 도박장 한 번 간 게 아니더만. 예, 김동혁이죠. 근데 제가 볼 때 걔는 거의 방출각이고. 그럼 크보가 왜 이렇게 빨리 출장 정지를 해버렸냐? 앞으로 경찰, 검찰, 법원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크보가 말한 이 출장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봤을 땐 경찰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넘겼다. 그러면은 왜냐면 지금 상벌이가 해놓고 언제 할지는 크보 마음이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처벌 받는 걸 보고 후회 적용 이때까지 상벌이 같은 경우 상벌이는 뭔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 갖고 그 사회적 처벌이 있을 때는 사회적 처벌을 먼저 받게 하고 그 뒤에 추가로 징계를 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결정은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했다. 좀 이례적이긴 하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파란 걸 가끔씩 제가 이제 멘트로 달 겁니다. 진짜 나쁜 새끼죠, 이 새끼. 예. 지가 뭐라면 장을 지지고 그러다가 한동안 조용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진윤이다 그러더니 야상을 입고 와갖고 지금 저 사람이 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국짐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에요. 물론 고성국이 뒤에서 다 시키겠지만 하지만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근데 처음 나와서 입은 게 마치 서울에 보면 전두광 같은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뻔한 거죠, 이거는. 예, 이거는 나는 요번에 공관위원장을 하지만 다음 총선 때 나도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직 유권자들한테 이직 지지자들한테 자기도 뭔가 인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 연출인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딱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시장에서 옷 산 거 같고 시장에서 이거밖에 안 팔아? 지금 무슨 뭐 6.25 직후입니까? 저 야상을 왜 저런 저거 하다 안 되면은 저기다가 까만 물을 들여갖고 그냥 일상복으로 입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저의 한 3촌뻘 되시는 분들, 예. 검은 야상. 저건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다음날 아니 뭐 내가 뭐 시장에서 옷이 저거 있길래 저거 산 건데 뭘 그거 갖고 그래? 연병 까고 있네 진짜. 아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예. 저당의 핵심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오직 이야 뭐 이번 지선은 망했다 치고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어필할까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시면 민주당만 조금 정신 차리면 되는데 환장하겠네 정말. 뭐 정신 차리겠죠. 예. 자 여기 또 얄구준 그러니까 남윤신 씨가 있고 남영신 씨가 있어요. 그 둘은 자매입니다. 근데 남윤신 씨는 유상범의 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상임, 유상범, 유호성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빨간당 라인 쪽이겠죠. 예. 그런데 남영신 씨는 공교롭게도 송영길 우리 영길이 보이 형의 부인입니다. 자매가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남편들 때문에. 예.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자매가 저런 식으로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 거는 그 장제스 장계석 와이프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말도 안 되지만 그 자매가 한 남자한테 시집가고 그랬대요 중국은. 그래갖고 송미령이 있고 송미 또 누군데? 죄송해요. 근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 송미 땡 자매가 그러니까 두 명이 다 이제 장기석한테 시집을 갔겠죠. 근데 원래는 장학량이라는 만주의 군벌이 있어요. 근데 이 만주 군벌 장학량이 진짜 미남인데다가 괜찮았대요. 근데 그 중에서 송미령 씨가 의 첫사랑이 바로 이 장학량입니다. 예. 아마 중국말로는 장쪼량 뭐 아마 이럴 거예요. 예. 우리 대만 분들이 좀 많이 들으셔갖고 뭐 아무튼 니하오 예 쉐쉐 예 진짜 아마 야구 때문에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특히 그 WBC 방송할 때는 그 자막을 좀 이렇게 뒤에 보시는 거더라도 영어 혹은 중국말로 깔아 드릴게요.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구구리가 왔어. 너 요즘 너도 시사할 때는 줄더라. 근데 대만 분 구독자들은 많이 늘더라. 응? 그거 봤더니 아마 야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예. 아무튼 우리 다시 한번 특히 이 차이니스 타이페이 분들 예. 쉐쉐 예 감사드려요. 예. 할 줄 아는 중국 니하오 니미츠 팔로마 예. 하이하이는 아니잖아. 그죠? 아이고 참 정말. 저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예, 진짜 감사드리고 근데 우리 대만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계시면은 제가 뭐 이렇게 택배로라도 보내고 뭐도 하고 하겠는데 예. 우리 차이니스 타이페이 계신 분들한테는 뭐 선물을 어떤 걸 드려야 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번역기 돌려갖고 볼게요. 예, 아무튼 많이 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2026 WBC 때는 진짜 멋진 승부. 예.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대만은 꼭 이겨야 돼요. 예. 아니면 대만이 1등 가고 우리가 2등 가. 씨. 예. 아무튼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LA 올림픽 티켓 6장이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따든가 아니면 대만이 먼저 따시고 예, 뭐 하든가.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요일 날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갑자기 제가 왜 그 만주군벌 장학량 얘기를 왜 한 거냐면 결국 마오쩌둥하고 장제스가 이제 처음에는 협력을 하죠. 왜 군벌부터 때려잡아야 되니까. 근데 군벌을 어느 정도 때려잡고 나니까 장제스가 마오랑 같이 할 이유가 없죠. 야 이제 공산당 때려잡아. 그래서 거의 다 잡아서 마오조차도 나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 순간 이 동북군벌 장학량이 장제스를 납치합니다. 네. 이게 시안사변이라는 사건이에요. 이걸로 중국의 역사가 다 바뀐 겁니다. 예. 그리고 마오가 대륙을 장악하게 되고 장제스는 예, 타이완으로 오게 된 거죠. 눈물을 머금고. 그 역사거든요. 근데 이 시안사변 내지는 이런 역할에 아무튼 그 장제스 부인 중에 한 명이 송미령 씨의 역할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야사죠, 야사로. 근데 두 남자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니까 한 명은 첫사랑, 한 명은 지금의 남편. 근데 남편이 남편이 납치가 됐네? 내 첫사랑한테?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송미령이 씨란 분은 100세 넘게 사셨다가 돌아가신 걸로도 또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운명의 남영신, 남윤신. 예. 또 이런 자매도 있네. 예. 얄궂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영신 씨가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예. 자, 이거 뉴 이재명은 세력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공감입니다. 어떤 분들이 볼 때 뉴 이재명, 야이씨, 족보도 없는 것들 이러실 수 있겠지만, 예, 저기요 제 파란 거 멘트 달아놨죠. 현재까지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도 말씀드렸어요. 저도 어색해요. 왜? 92년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만 언젠간 대통령 김대중서부터 투표했던 제 입장에서 뉴 이재명이라는 소리 들으면 저도 어색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있고 이런 존재가 등장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무시하고 쌩깝니까? 그리고 제발 그 족보 따지고 그러지 말자고요. 응? 한 명이라도 더 민주당 지지한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벌써서부터 저 새끼들은 언젠가 등에 칼 꽂을 거야, 기회주의일 거야.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회주의의 등에 칼 꽂는 거 걱정할 바에는 일을 잘하세요.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잘하시고
그게 먼저지. 특히 친문 세력님들, 예? 정권 뺏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는 맑고 순수했는데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날아간 겁니까 이게? 무능 때문에 날아간 거지? 응? 그래서 3년을 꾹꾹 참다가 한번 으악 했더니, 예? 저도 구독자 10몇 명 빠지고, 근데 사장 남천동은 거의 2만 명 빠지고, 예, 막 우리 오창석 이사장 막 울고 있고, 저희끼리 막 카톡 나누고. 근데 이럴 땐 방법이 없어요. 그런다고 뭐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내 생각이 아무리 해도 틀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 망상도 아니고 틀리지 않다. 그건 제 생각대로 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 이사장님한테도 평소 저는 이 얘기는 했죠. 남천동에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가끔씩 엔딩 멘트든 스타팅 멘트든 가끔씩만 쳐라. 걔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어느새 뭉탱이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봤더니 야 남천동을 띄워준 게 우리 공장장이고 심지어는 뭐 공장장 휴가 갔을 때 니들한테 진행도 맡겼는데 니들이 이렇게 배은에 망덕을 해? 아니 방송 몇 번 출연시켜주면은 그럼 김어준이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까? 그 도대체 어디 그 정서예요? 아니 박정희 뭐 일본 싫어한다며 왜 그런 똑같은 짓거리를 하냐고. 응? 우리가 꽂아주고 우리가 줄 세웠으니까 무조건 죽으나 사나 끝까지 가야 돼요?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지. 응? 그리고 뭐 남천동 사람들이 그 세게나 말했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거 좀 있으니까 예. 이건 좀 더 두고 보시자고요. 정말 이게 기회주의였는지 아니면 신기루였는지 진짜 있는 건지 곧 드러납니다. 근데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예. 계속 확장을 해야죠. 확장을 해서 우리는 새롭게 이제 붙는 세력입니다 라고 하면 인정해 줘야죠.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와서 새작짓을 했거나 간첩짓을 했다.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걸러낼 수 있어요. 민주당 당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자, 이분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사극이라든가 이제 그 액션극에 이제 성굵게 나오시는 우리 장동직 배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서부터 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의 배우 장동직. 예. 근데 이제 같은 연극 배우 중에 한 분이 되게 시게 비판을 했어요. 야, 장동직 네가 연극을 해봤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예.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동영 작가는 EJ 하면 안 돼요. 왜? 청주대학교 신방과 출신인데.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유사 역사학자 설민석을 깐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연극영화학과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설민석은 왜 깐 거냐? 자기 멋대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렇게 헛소리를 막 하는구나. 그 껌껌이가 1인 1표 갖고 헛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저 그런 게 화가 나는 겁니다. 예. 1인 1표를 정청래를 반대하면 1인 1표를 반대한다. 그건 프로파간다예요. 아무 관련 없는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홀수인가 홀수 너. 나 1,500 조금 언더야. 나 9만 가게요. 너 요즘 많이 늘었더라. 야 30몇만까지 가더라. 근데 너 그렇게 자꾸 누구는 진정으로 이재명을 위하고 누구는 뭐 이재명을 반대하고 요즘 그거에 신났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완장 차고 간별 싸는 사람들의 미래는 좋지 않아요. 어떻게 정청래를 비판하면 1인 1표를 반대한다. 야, 그 씨발 그 무슨 놀라운 논리야. 근데 이제 연극밥을 쭉 먹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동직 배우가 좀 맞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잘하실 거라고 보고. 예. 이제 국립 정동극장이니까 이제 정동이면은 저 이제 연극 공간인 거거든요. 예. 우리 인촌이 형도 저기서. 근데 우리 인촌이 형도 분명히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왜 조용하지? 예. 계엄 때 회의에 나갔으니까. 그죠? 예. 자, 그렇고요.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세계로 교회. 부산의 정광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저기 집사이신 분이 롯데자이언츠와 KT 소닉붐의 장내 아나운서입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죠.
누군가 그러시겠죠. 야, 종교의 자유인데 저게 종교입니까? 세계로교회가? 예. 어? 저기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빵에 갔다 왔는데? 음. 근데 심지어는 저 맨 오른쪽 구탱이에요. 그럼 심지어 그냥 양복이나 입고 있던가. 롯데 자이언츠 옷은 왜 입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게 어디서 적용되냐? 내 직업과 내 종교도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야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 양반이 야, 나 세계로교회 다니는데, 근데 뭐 치열이라든가 아니면 장례 아나운서 장례 팀이 있겠죠. 뭐 그딴 데를 다녀요. 만약 이런 말이 나왔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저 롯데 유니폼을 입고 저렇게 팔짱 끼고 서 있는 저 모습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굉장히 부적절하. 그냥 차라리 증이나 그러고 싶었으면은 그냥 이름 뭐 남땡땡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복 입거나 캐주얼한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줬어야죠. 근데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딱 이렇게 입고 있는 거야. 저 의도적인 거예요. 저것도 아까 이정현이가 야상 입은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저건 대단히 무개념한 행위다. 예. 이분이 지적하신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롯데하고 소닉붐의 장례 아나운서인데 세계로교의 집사인데 거기다가 롯데 유니폼을 입고 저렇게 팔짱 끼고 쫙 이러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은 롯데 팬 중에도 우리 세계로교회로 이렇게 전도 좀 할까? 교회의 제1 사명이 전도라고 저도 교과서에서 가르쳐요. 교과서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전도가 내가 원치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은 어거지 전도가 돼버리는 순간, 당신들은 순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누구야, 그 뭐 김선일인가 그 사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간 거거든요. 그때 한때 그 유행이었어요. 우리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꼭 나라에 탄압받는 것처럼. 그게 아니었잖아. 위험 지역이니까 가지 말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요. 그래놓고는 자기들 왜 송환 협상하러 안 오냐고. 그거 영화로 만든 게 그 현빈하고 황정민한테 인질이에요. 응? 저 개념 갖고 살아. 종교만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예수님도 말했어. 네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응? 성경 어디를 봐라. 예수님의 말 어디를 봐라. 그냥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살자. 미안 얘기지만 그 유대교죠. 아니면 사입이고. 응? 좀 똑바로 좀 공부하시고 포교를 하든 전도를 하세요. 이 무익이 롯데 유니폼 입고 갖고 야 우리 꼴통 세계로교회 오세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아나운서란 장례 아나운서란 사람이 이건 아니다. 예. 직업 의식이 없는 거다 저건.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선일보 빡쳤죠? 이 지객! 너 전남 순천이지? 예. 근데 솔직히 까이니까 더 황당해. 일단 출신지가 황당하고요. 그다음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나. 이야, 개포고등학교면 그 강남 개포고. 예.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물론 이제 우리 법연구회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좀 순한 맛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 아니 근데 판결을 이따위로 해? 그럼 뭐냐? 꼭 판사 이한영 같은 거죠, 그죠? 처음에는 정말 꿈에 넘치던 판사였어. 근데 이제 추정이에요. 이건 또 판사님이 큰일 나지. 예. 근데 이제 뭐 삼겹살 좀 먹고, 삼겹살 먹다가 소주 좀 먹고, 보니까 옆에 좀 이렇게 이렇게 잘생기신 여자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에 슬슬 맛이 간 게 아닌가? 예. 추정. 예. 추정이요. 예. 아니 이걸로만 보면은 예. 이걸 깐 조선일보가 좀 더 웃기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한 거지? 근데 아무튼 조선일보 깠답니다. 예. 그래서 순천 출신, 개포고, 서울법대, 그리고 인천지법에서 판사 시작,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6년간 했대. 그때 판결이 있다위야?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뭐 이 정도면 빨가벗겨진 거죠. 예. 이 정도면 이제 법원 내부에서 정보 빼준 거나 마찬가지죠. 예.
좋으시겠어요? 네. 양쪽에서 다 버림받은.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십성렬이 무기징역에 선고가 됐어요. 근데 중앙일보하고 한겨레는 왜 이거를 백악관한테 묻습니까? 저기요, 내정 간섭 좀 해줘요, 부탁입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잼카가 빡치지. 예. 아니 딴 사람들은 물을지 몰라서 안 물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국제적인 반응을 알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미국, 뭐 아니면 거기다 유럽 중에는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까지 싹 끼워서 한번 돌리던가. 백악관이면 딱 물어봤대. 저건 노예근성이죠.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예. 물어볼 거면 다 물어보던가요. 진짜 한 주요 국가. 뭐 EU의 대표적인 나라 뭐 하나, 뭐 아니면은 뭐 미국, 뭐 호주, 뭐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물어봤으면 또 몰라. 백악관에 저를 뭘 물어봅니까? 그리고 딱 이거죠. 옛날로 치면 저 명나라 황제폐야. 우리가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자의 난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방간이를 조지려고 하는데 명나라 황상폐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이방원의 바로 위의 형이죠. 이 방간은 이방원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홍성 그 당시 홍주였죠. 홍주에다가 그래서 그럴듯한 집 하나 물론 그 집 밖은 못 나왔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2차 왕자의 난 때 그 이방간의 시다바리를 들던 아들 이맹종이가 있어요. 세종이 죽여버립니다. 예. 세종대왕이 누구 아들? 예, 이방원 아들이에요. 예. 세종도 성격이 그렇게 이러신 분이 아니었단 얘기죠. 예. 쓱 역사 하나 묻혔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건 제 글입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예. 야, 헬마 출연도 겸공에 시켜주고 공장장 휴가 갈 때 니들한테 특히 뭐 오창석이 헬마 김여성 니들한테 진행도 맡겼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오창석이 너 청년재단 이사장 들어가더니 너 김민석이 딱가리 하더라. 아니 청년재단이 김민석한테 보고하는 조직이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김민석 딱가리예요? 응? 아니 그래 국무총리 딱가리 하면 어때? 아니 왜 김민석을 악마를 못 시켜? 아니 김민석 이현주 악마 시키는 건 좋은데 자신 있으면 하라고. 자신 있으면. 에? 와 나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악마시켰고 얻는 게 뭐예요? 아니 김민석이 이낙연입니까? 나쁘면 이낙연보다 나쁘겠어요 설마? 응? 그리고 만약에 김민석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청래 다음에 당대표로 김민석이 노리고 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봐도 김민석만 나오진 않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청래 연임은 어렵다고 봐요. 예, 워낙에 헛발질하는 게 많고 또 하나 절차 어겼고 그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걸 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뭐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뭐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뭐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프레임을 전환해. 1인 1표 해야 된다. 그것도 실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김민석하고 다른 또 나도 당대표 하겠어 누가 나오겠죠. 그 중에 고를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이 특히 김민석 이현주 뭐 강듣고 이렇게 까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 무슨 뭐 점쟁이들만 모였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몇 달 뒤 일 갔다 오셨어요? 응? 제가 얘기했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내일도 모르는 거야. 내일도. 트럼프가 미국 법원한테 그렇게 두들겨 말할 줄 알았냐고요. 예. 몰랐어요. 왜? 그 기세등등한 트럼프인데 법원이 한 방 매긴 거지. 그럼 미국 법원은 왜 매길 수 있었냐? 어디나 여러분들 이거 환상은 버리셔야 됩니다. 법관들이 뭐 법과 정의를 갖고 판결한다고요?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이 법관들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아. 근데 보는데 트럼프가 텍사스에서도 16% 14%로 발리네.
그 백인 아재들 소굴인 텍사스에서도 등을 돌려버려. 야, 씨발 이건 아니지. 그래 법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야, 그리고 저 관세 아무리 때려 매겨봐야 관세를 매긴다는 건 쉽게 말해서 외국 제품 물가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거야 만약에.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멍청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그러면 자유무역 체제를 완전히 깹시다. 이것도 아니야. 예. 아, 지만 약은 줄 알아요. 우리 투항상께서는. WTO의 기능을 정지합니다지 WTO를 뭐 뽀갠다거나 없앤다거나. 그리고 유엔도 안 해. 예. 근데 또 유엔은 없었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선거는 판판이죠. 미조선 텍사스에서 저는 이 텍사스 선거에서 트럼프가 개박살난 게 컸다고 봐요. 만약에 텍사스에서 트럼프 뜻대로 그 마가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마가들도 급속히 확 식는 거죠. 마가고 아이스들도 쪽을 못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텍사스가 어느 동네 어떤 동네인데. 예. 좀 비유가 웃기지만 미국의 TK인데 거기서 16%인가 14%를 진 거예요. 선거를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망조가 들고 있다가 전 그 포인트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워낙에 개 도라이면은 계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미국은 이 계엄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 마셜 러라고 합니다. 예, 마셜 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엄법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왜? 연방 국가니까. 근데 만약 계엄을 선포했어. 계엄 선포하는 순간 주 방위군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주지사들.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의 땅덩어리 큰 주 주지사들은 파란당이거든 다. 네. 그럼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야 씨발 야 거부해 야 우리 캘리포니아 공화국으로 나가자. 그럼 미국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글쎄 트럼프가 이걸 할까요? 아무튼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좋아요. 배은망덕하자고 남천동 구독을 취소한다. 아니 자기들이 적통이고 자기들이 가장 큰 형들이라며. 응? 어떻게 밴댕이야? 응? 100번 양보해서 동생들이 좀 잘못할 수도 있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청년재단이 김민석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남천동 말고 다른 채널 나와갖고 이건 분명히 절차가 잘못된 거 맞다라고 그 말한 게 뭐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난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장 남천동 쫄지 마 씨발.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저도 몇 명 날아가더라고. 쫄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예,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요 저는 특히 13년 강점기 때 이제야 고백하는데 겸손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매번 9시만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10시인가 그랬어요. 그 EJ 그 이 작가랑 방송할 때는 9시 10시에 이거 기다리는 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꽤 초창기 익현이죠. 예. 저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전민기 씨 나가고 이제 거업 들어올 때서부터 저도 꽤 초창기인 편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특히 저도 되게 감명 먹었던 게 뭐 오창석 이사장하고는 그 전부터 친했어요 좀. 예. 그 전부터 친했으니까 뭐 걸어서 치는데 특히 이재명 당시 대표 이 씨바 이낙연 이 개새끼들 수박 때문에 구치소까지 갔잖아요. 심사 받으려고 갔다가 기적으로 살아나오는데 그때 아마 미친 듯이 방송을 했을 겁니다. 예. 좀 짠했죠. 와. 왜냐면 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나 오창석 혹은 뭐 거업 김여성 다 이제 80년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세대 뒤죠. 예, 저희는 70년 세대들이고 사실 저걸 알까? 나보다 뒷나이 친구들은 알까? 왜냐하면 제가 전대협하고 전대협의 마지막 한총련의 시작 딱 그때니까. 근데 그부터 10년 뒤야. 그 한총련은 거의 뭐 질이 멸렬한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정의롭다. 그리고 그 헬마가 가장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와, 진짜 공화국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이나 열정이 되게 투철하구나. 그럼 됐지 뭐. 예. 아니 그리고 자기가 딱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출연시켰어. 자기가 휴강한데 자리가 비네? 그 걔네들 야 니들이 와서 해줄래? 그게 끝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부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마인드가 성립이 되죠? 참나 놀랍네. 응? 저 구닥다리치 좀 내지 말라고 제발. 예. 이렇게 말하면 나도 50 이제 중반이에요. 근데 왜들 그래 진짜? 어? 아니 저게 무슨 뭐 계약 관계도 아니고 왜 뭐 배은망덕하다 뭐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와 환장하겠네 진짜. 응? 오히려 그런 말을 하려면 이동영 작가가 야 오창석 너 왜 이제 안 하고 도망갔어? 차라리 그건 배은망덕이 맞아. 이동영 작가가 옛날에 오창석 씨 그 낙방한 다음에 선거만으로 빚 5천만 원, 6천만 원 있는 거 이동현 작가 갚아주고 달달이 돈 받은 거거든요. 아무튼 구멍가게가 마랑이 좀 모양 빠지긴 하는데 우리 남천동 힘내십시오. 예. 지금 페이스 유지하시면 또 다시 구독자 쭉쭉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예. 자 그렇고요. 네, 우리 꾸기 형 제발 좀 이제 나와 정청래를 문 어게인이라고 비방한다. 내부 갈라치기 이 정부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뿐. 좀 몇 달만 쉬시라고 제발. 응? 자 아니면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요. 김경수 전 지사하고 한번 경남도지사를 두고 경선을 붙으시던가 아니면 창원이나 진해시장 출마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 조국당부들 난리 나실 겁니다. 이 아이 박진해 이 미친 새끼 너 돌았어? 한 번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라. 좀 편한 길 좀 가지 마 제발. 어? 정치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응? 당시에 난다긴다는 문통 잼카도 다 재수생들 아니요. 어떻게 선거 한번 치르지 않고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것만 따먹으려 그래. 그 한동훈이랑 뭐가 다르냐고. 한동훈이랑 한 번은 낙방을 하시라니까. 예? 경남도지사든 웅동항원이든 진해든 근데 진해가 창원이 됐으니까 창원시장이든 도전을 해야 돼요. 어? 뭐 맨날 뭐 전라북도하고 수도권만 달래. 거기서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합당을 했다고 치자고요. 내 진짜 답답해 미치겠는 게 그럼 그동안에 거기서 밥 깔고 있었던 위원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그럼 그럴 거예요. 경선하십시다. 경선인데 졌어. 그건 재기 불능이에요. 정액갑니다. 예. 판때기 좀 보고 얘기하라고 제발. 뭐 평택이나 군산 좋아. 가. 그럼 거기 원래 밭 깔고 있던 위원장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또 무리수가 나오겠지. 그럼 정말 청량이 큰 얼굴 쓱 들이밀면서 넌 그냥 쉬어. 진짜 그럼 그거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건 경선을 해보던가. 근데 만약 경선했다가 그렇게 토박이 되는 데서 만약에 져버리면 그게 정치 생명 끝이야. 그게 먼저 좀 떨어져 보라고요. 제발. 이번 6.3 선거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랬다가 거기 총선을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2년을 못 참아갖고 지금 이 개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고 있고 왜 송가영 얘기는 꺼내고 완전히 그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 마탱이간 건데 진짜 정무 감각은 제로다. 예. 거기다가 오늘 또 최강욱은 나와갖고 야 그 공소 취소 모임 그 이상한 모임이야 홍사우쇼 나와갖고 얘기를 해요. 강욱이 형도 그럴 거면 조국당 가고 아니면 제 이 얘기는 할게요. 강욱이 형의 그 요즘의 언행이 만약에 친정청래계가 친청이나 친어계가 있다 칩시다. 더 마이너스인 거 몰라요? 응? 자기는 뭐 스피커라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형도 출마하면 안 돼. 정무감각 진짜 없어요. 자기가 망언을 해갖고 민주연구장에서 징계 먹고 징계 먹었던 양반이 그거 얼마나 지났다고 또 입으로 또 다 털고 있습니까? 나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응? 아유 참.
자,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로 넘어올 수 있다. 이걸 바라야죠. 예. 이걸 바라야죠. 여러분, 이번에 정권을 잡았으면 미니멈 15년이에요. 맥시멈 20년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뀌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야죠. 근데 왜 거기서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세력은 다 안 돼! 이 뭔 소리야 이게? 응? 그럼 내족보는 분, 친 DJ, 친노, 친문, 친명. 근데 친문은 나 인정 못하겠어. 나 중간에 빠질래. 그랬다 다시 친명. 그럼 나는 뭐 집 나갔다가 호적 파였다가 다시 들어온 놈입니까? 응? 제발 이상한 그 족보놀이 좀 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응? 왜 이거에 집착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특히 저보다 선배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예? 저도 어디 가서 DJ는 얘기도 안 해요. 제 첫 대통령 찍은 게 DJ라니까요. 100개가 안 찍는 개새끼 소리 들어가면서 예? 저도 나름 짬밥좀 있는 놈입니다. 응? 근데 왜 자꾸 족보를 세우시냐고. 예? 옳은 말을 하셔도 듣는 사람은 싫어요. 그렇게 되면 또 옛날 얘기 나온다. 그게 꼰대 짓이야. 그게 답답하네 정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에? 저도 처음에 뉴 이재명이라 그 봉자 사장님이 뉴 이재명 했을 때 좀 순간 느낌이 어색했어요. 나는 뉴 이재명은 아닌데. 나는 이재명 시장 때부터 지지했으니까. 예. 나 그렇게 따지면 꽤 나는 올드 이재명인데. 근데 만약에 저게 다른 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몰랐던 사람들이 넘어오셨다라고 하면 뉴 이재명이란 말이 왜 틀려요? 맞지? 응?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 김어씨 무시하고 막 청래형 막 구박하고 막 최강욱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조국 씹고 그러니까 제가 기회주의자 같죠. 그러면 제가 왜 15년 집권, 20년 집권을 왜 얘기해요? 기회주의자면은 딱 이렇게 있다가 다음에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야 다음에 장동혁이 해먹을 것 같더라면 장동혁 만세 이러고 가지. 예? 저도 지금 이 유튜버를 4년을 하는데 제가 국민의힘을 단 한 번이라도 오케이 한 적 있으면 파묘에 가세요. 파묘에 가세요. 진짜 겸상도 안 한다고 그거 하나는 일관되게 줘요. 쟤들은 겸상 안 된다. 솔직히 말하면 같은 하늘 아래 살기 싫다. 예. 제 채널 파묘해 보십시오. 한번 뭐라고 제가 얘기했나. 예. 자 다시 야구 소식. 키움이 대만 국대에게 좀 충격을 줬나 보더라고요. 상호간에 뭐 기록이나 전적은 공개 안 하기로 했답니다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 졌대요 한 번은. 예, 그래서 키움이 그러니까 1승 1무죠. 예, 하고 왔다. 근데 여기는 또 1무 1패라고 돼 있고. 예. 근데 또 여기는 대만이 또 키움한테 졌다고 돼 있고. 예. 근데 아무튼 대만이 이번에 이 대만 WBC 나가는 친구들이죠. 물론 이제 대만도 조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WBC 나가는 애들이 전원이 다 나온 건 아니고 몇몇은 이제 섞어서 그러니까 일부러 전력을 싹 숨기는 거죠. 전 그게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키움한테 마이데일리 말로는 졌다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만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일본의 지바 롯데 지난 시즌 꼴찌였습니다. 근데 한화가 18대 0으로 졌는데 진 과정이 안 좋죠. 하나는 안 그래도 지금 K9 김범수하고 이태양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애들이 이제 으쌰으쌰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이 탈탈탈탈 털려갖고 아마 18대 0으로 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 새로 데려온 외국인 중에서 로드리게스, 그 베네수엘라 터지면서 개고생했던 그 친구인데 잘 던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고 롯데 같은 경우는 사실 롯데도 지금 저 외국인 투수 2명하고 그 아시아 쿼터가 제 몫을 못 해주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야수들은 사고 쳤지. 근데 아무튼 지금은 잘 던졌다. 예. 근데 이제 항상 그 롯데 투수들은 간보와 골이 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좀 긴게 갈 수 있는 페넌트 레이스를 갈 수 있는 그게 될 것인가. 예. 그것만 되면은 예. 그러니까 그 야수 애들이 사고만 안 쳤으면 그래도 한 4, 5위권은 하지 않았을까 봤는데 야수 애들이 사고 치는 바람에 진짜 어쩌면 올해도 피말리는 5위, 6위 싸움을 할 수도 있다. 롯데는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요. 전제 조건은 뭐 외국인 투수 3명이 자기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자, 이 전환길의 수법이거든요. 아, 이재용 씨가 안 하신다고요? 막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아, 이 전환길이도 이해합니다. 정치적 외압을 당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이재용 아나운서는 엄중 경고를 했답니다. 야, 내 이름 팔지 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진숙 우리 빵진숙 누나 사회는 또 이재용이 봐요. 이재용 유명한 이직입니다. 근데 전환길의 3.1절 자유음악회 야, 내 이름 팔지 말라고. 그래 전환길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 이해합니다. 아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 압박을 넣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차마 말 못하실 것 같으니까는 이렇게 이 전환길이가 다 이해합니다. 사기꾼 새끼. 어떻게 저런 새끼가 어떻게 저런 새끼가 나랑 같은 직업이지? 아, 나 이제 무의로 존만이가 있어. 아니 양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시오패스야. 쥐가 온갖 쥐를 다 해놓고 다니고 그래놓고는 아이 근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냥 이재명 갖다 붙이면 되니까. 예.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근데 이런 인간한테 조종당하는 그러면은 우리 장마리오 장고인 동혁이는 엄마 파는 동혁이는 어떤 애겠냐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자 그래서 만석 중에 548석이 팔렸다. 야 한동훈이 비웃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구장 다 채웠는데. 그 체조 경기장인가 다 채웠죠. 예. 에라이.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의 꽃은 아이스하키인데 근데 미국이 우승한 게 뭐 대단하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 뭐 거기 NHL 보고 졸라 잘 근데 NHL은 잘 나가는데 미국이 올림픽에서 하키로 우승을 한 게 1980년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럼 그동안은 주로 누가 우승을 했냐 옛날 소련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캐나다. 그래서 거의 세계 랭킹 1위는 캐나다예요. 그리고 사실 NHL도 캐나다 애들이 매겨 살리는 거고, 예, 그러긴 한데 연장까지 가서 그 연장 가면 이제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축구로 치면 이제 골든골이죠. 예. 그러니까 1대1에서 한 골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걸 뭐라 그러더라? 큰일 났네. 왜? 그러니까 동점에서 무조건 서든데스. 예, 그 방식일 겁니다. 예. 네, 저기서 미국이 이기면서 4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캐나다 애들은 정말 열 엄청 받겠죠. 안 그래도 트럼프 등장 이후에 아주 트럼프가 캐나다 알기를 이렇게 역같이 하는 바람에 감정이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캐나다가 니네 이렇게 나면 나 진핑이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이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전쟁같이 한 아이스하키 결승이었는데 미국이 46년 만에 우승을 했고 우리 김길리 선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MVP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회 준 중국에 감사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샤오준, 예, 임효준 얘기예요. 지금 안 되면 그냥 중국 국적으로 우리나라 들어와. 중국에 살기 쉽겠어요. 예. 자, 이게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 제명인의 마을 여기는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 딱 보니까 모두 하면 안 되고. 솔직히 정치라는 게 욕하는 재미인데 뭐 욕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게 저도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읽어보시면 처음에 이제 제명인의 마을 정청래 이성윤 강제 탈퇴 그러니까 강퇴시킨 거예요. 근데 찬성이 81%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제명인의 마을 좀 너무하네. 근데 저렇게 했어요 진짜로. 누구도 욕하면 안 돼. 조국 욕해도 강퇴, 정청래도 강퇴.
근데 이렇게 했다. 그럼 저것도 공작이냐? 그러니까 선빵 친 사람의 진실 어린 사과가 있어야지. 그리고 재발 방지책이 뭔가까지를 밝혀야지 사람들의 민심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래형은 지금 사과는 했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봐도 별 진정성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그 재발 방지를 하겠고 어떠한 대안을 내세우겠습니다. 말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 뭐 지방선거 끝나면 다시 뭐 합당을. 바보 같아 진짜. 그래서 좀 족보 있는 진짜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정청래가 악마라고? 야 우리는 그 형을 알지.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지 나쁜 형은 아니야. 되게 슬픈 평가인 거예요 이건 청래형.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지 나쁜 형은 아니야. 그건 우리가 보장해. 좀 안 모자르게 좀 일 좀 해보시라고 제발. 제가 볼 땐 진짜 찐 정청래 지지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말한 야 그 형이 모자라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뉴 이재명들이 그걸 너무 몰라. 진짜 그 글을 보면서 92년서부터 김대중서부터 찍었던 저도 진짜 주마등처럼 쫘라라라라락 지나가면서 우프더라고요 진짜. 형 정신 차려요 좀. 진짜 찐 지지자신 것 같더라고. 근데 그 형이 모자라서 그렇지 나쁜 형은 아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야. 자 그다음요. 자 요거는 이제 김동혁 소식인데 뭐 이거는 내일 모레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송광민 선수 대전에다가 노랑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그 가을 야구 때 또 한 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TJB 즉 대전 방송의 스포츠 국장이었던 이지완 씨가 우리 보경이는 틱이 있나 봐요. 그때 옆에서 송광민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옆에 있던 치어리더께서는 나라 잃은 표정으로.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파문이 커지자 이지완 씨는 1차 시도를 합니다. 미안한데 그냥 이쯤에서 덮읍시다. 정신 못 차린 거죠. 야 네가 씨발 방송국에서나 국장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억지로 문보경을 찾아갑니다. 나 사과하러 왔어. 사과 좀 받아줘. 야 씨발.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새끼들의 특징이죠. 정치든 스포츠든. 이지완 또 기어 나오기만 해봐. 내가 넌 죽일 거야. 그러니까 송광민 씨도 되겠어요? 한때는 막 그 논산 막 이런데 사회인냐고 싹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택도 없죠, 그죠? 그래서 노랑통닭을 차렸다. 제가 볼 땐 잘한 선택입니다. 괜히 그때 옆에 있어갖고 번창하세요. 수율이 노랑통닭은 맛있었다. 방금 50게임 출장 정지 받은 우리 김동혁 씨. 야구부장은 식대 모아서 간 거래.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스서가 더 캔 거야. 우리 요즘 야구부장님이 타율이 안 좋아요. 틀리는 게 많아. 수백 썼대 수백. 그러니까 연봉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냥 도박에 그냥 중독된 애가 아닌가. 야, 너는 기술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동혁아. 근데 얘도 이름이 동혁이네. 오늘 제목 나왔다. 얘도 이름이 동혁이네요. 중독된 건 똑같죠.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도박 중독 김동혁. 이 정도면 중독이에요. 그럼 저거부터 끊어야죠. 그죠? 중독 그 프로그램 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스레드에 최강욱 씨가 또 나와갖고 그 공소 취소 모임 이상한 모임 그래갖고 제가 형이 하는 말이 만약에 친청이나 친어가 있다 칩시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걸 하나 올린 거거든요. 뭐야?
아무튼 스레드하고 유튜브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좋아요가 막 뭐야? 올린 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이름은 좀 무섭죠. 예. 알 수 없습니다. 스레드하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예. 별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강욱 형은 그냥 민주당 안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듯. 답이 안 보인다. 친청이 있다 치면 저 형의 언행은 과연 친청에게 도움이 될까? 역시 또 판때기는 김어씨 채널인 홍사운 쇼가 깔아주고 있다. 딱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뭐 댓글들이 난리네 난리. 예. 녹화 끝나고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예. 자 그렇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예. 오세훈이 계속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서울시장 나가두고만 안 나가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세훈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못하는 게 전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저 제1야당 당대표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총선 때 다른 지역구로 한번 노려보던가. 예. 그러니까 간 보는 거예요. 쓱쓱 이렇게 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묘하게 간 본다. 아니 뭘 교묘하게 간 봐요. 오세훈 지금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시장으로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당 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2년 뒤에 원래 오세훈도 이제 총선을 나가면 광진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진 쪽으로 이제 또 나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가장 큰 변수는 뭐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국민의 힘이 있을 거냐?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 인간들 중에서 일부가 또 나와갖고 제1야당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그러면 헤게모니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예측이 불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짐 애들은 사실 어찌 보면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나마 꼬린 지점이라도 있는 거죠. 근데 지선이 끝나면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를 겁니다. 아마. 예. 환장의 덱하우스에 빠질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제가 요거하고 그 국짐 것 중에 하나 삽질한 거 전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 동네 소식인데 좀 이상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용익 부천시장이 공영 전자기록물 삭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록물 삭제면 그러냐고 했는데 계엄 십성렬이 계엄을 선포한 날 밤 그 다음 날 새벽까지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로 지금 가장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그 십성렬이 계엄을 했던 날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이 형은 진짜 간 보는 건 끝내주죠. 절대 우리는 이 계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딱 이랬는데 서울하고 전북하고 특히 제주. 근데 이 중에서 충격인 건 전북 제주는 당시 파란당 지사였어요. 특히 제주에 오모 지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계엄령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거는 거의 부역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걸로 고발을 당했다. 그럼 이제 고발당해서 경찰 조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조용익 시장도 과연 계엄의 그날 밤 뭐를 했길래 기록이 삭제가 되었느냐. 근데 이제 부천시 해명은 이래요. 아니 뭐 한 게 없어서 그냥 그걸 한 게 없으면 한 게 없음 이렇게 써야지. 바보야. 어이구. 그래서 저는 지금 조용익 부천시장이 그렇게 평가가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그 부천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 밭 동네는 뭐가 딜레마냐면 민주당 분들이 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예. 야 어차피 민주당이잖아. 국짐 애들 품질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찔렀나? 예. 훅 예. 이런 건지.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뭔가 기록을 했어야 됐고 남겼어야 되는 거를 안 남긴 거다라고 하면은 조용익 시장은 재선에 좀 이제 경고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과연
저게 선거가 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예,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자, 예. 우리 트위터에서는 뭐 우리 봉자 사장님 지금 날라다니죠. 예, 근데 저도 놀랐어요. 오늘짝 겸손은 힘들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 딴지 갤러리 있으신 분들 좌절감이 좀 크겠어요. 예, 근데 반성들을 해보시라고. 응? 일베 씹고 펜코 씹고 DC 씹다 보니까 당신들도 혹시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예? 반성들 좀 해보시고요. 네. 반성 못하면은 뭐 시대에 도태되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자, 바로 이거죠. 예. 긍정이든 부정이든 참 놀랍긴 한데, 저는 일단 이 지금 크보 생태계를 너무 오버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내일 모레 또 이제 라방이 있으니까 예,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딱 80분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10회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은 아무튼 이쪽 제가 사는 동네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비 아니면 눈이랍니다. 그러니까 또 출퇴근 때 특히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심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하이브리드 10회 여기서 마치겠고요. 뭐 제가 비판하는 분들이 야 안 들어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벤트 아직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가습기나 커피 쿠폰 받고 싶으신 분은 박진행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하이프, 알림 설정, 뭐 슈퍼챗, 슈퍼땡스. 예, 슈퍼땡스는 뭐냐면은 댓글. 예, 근데 우리 김튼튼이 맨날 빠져나가는 거 있죠. 아, 전 라방을 안 보면은 저는 슈퍼챗을 쏠 수가 없어서 댓글에 다세요. 댓글 달고 거기다가 돈 내면 돼, 김튼튼. 알았죠? 예.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모레 뵐게요.